오늘도 당신 마음, 작가 윤창섭이 다채움으로 채워드립니다.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은 마음을 다독이는 공간입니다. 비교, 외로움, 상처, 그 감정을 천천히 풀어냅니다. 자존감 회복 이야기, 혼자일 때 듣는 위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필요한 말, 마음 치유소. 오늘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타인의 칭찬에 목매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남의 것이 됩니다. 와, 이 문장 듣자마자 마음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꽤 계실 거라 생각해요. 오늘 하루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나 다정한 시선 한 번을 간절히 기다리느라 나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몽땅 밖으로 쏟아내지는 않으셨나요? 내 기분의 통제권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톡하니 쥐어주고 있다는 사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잃어버린 마음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아주 깊고 따뜻한 여정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이 시간은요, 복잡하고 시끄러운 바깥 세상의 소음은 잠시 꺼두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해보는 시간입니다. 마치 단골 찻집에서 편안한 친구와 마주 앉은 것처럼요. 긴장했던 어깨 좀 툭 내리시고 차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허기를 달래보기 위해 윤창섭 작가가 제시한 내용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존재가 얼마나 온전한지 함께 천천히 살펴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칭찬에 목마른 우리들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다 큰 어른이 된 지금은 어떨까요? 일상 속 우리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회의 끝나고 나서 상사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려갔는지 눈치 보느라 온 신경을 곤두세운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사진 하나 올리고 나서 몇 분 간격으로 새로 고침하면서 좋아요 몇 개 달렸나 계속 확인하고, 누군가가 오늘 진짜 고생했어, 야 이거 다 네 덕분이야 라고 해주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어찌나 고픈지 몰라요. 그 반응 하나하나에 우리 기분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잖아요. 이런 내 모습이 가끔은 좀 철없어 보이고 쑥스러우신가요? 에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요, 결코 어리석은 투정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쏟은 시간, 내가 들인 정성이 누군가의 눈에도 가치 있게 비치기를 바라는 아주 자연스럽고 솔직한 소망이거든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다고요 하고 세상에 보내는 신호인 거죠. 다만 이런 당연한 외침이 메아리 없는 빈 골짜기처럼 돌아올 때 우리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서 문제인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는 왜 흔들리는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스스로 나도 이제 다 큰 어른이지 하면서도요, 누군가의 무심하게 툭 던진 한마디나 기대했던 칭찬이 없을 때 우리는 왜 그렇게 서운하고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주 어리고 연약했던 그 시절로 시간을 한번 되돌려 봐야 합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의 칭찬이라는 건 그냥 기분 좋다 정도가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 착하네, 이 말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가족이라는 무리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존을 확인받는 도장 같은 거예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어른이 된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그 시절의 꼬마아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줘야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안심하는 거, 이거 정말 인류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상과 단단하게 연결되고 싶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증거인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적 인정 의존의 함정입니다. 이 칭찬과 인정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물론 적당한 인정 욕구는 우리가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해요. 근데 이게 선을 딱 넘는 순간 아주 무서운 늪에 빠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외적 인정 의존이라고 부르거든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내 가치의 중심축이 내가 아니라 바깥, 그러니까 남들의 평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다가도 박수 소리가 뚝 끊기면 내 가치도 완전 바닥으로 처박히는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나 다름없죠?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마음의 행복 스위치를 남의 손에 턱하니 쥐어주는 거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남이 스위치를 켜줘야만 내가 행복해지고 남이 스위치를 꺼버리면 내 세상은 순식간에 깜깜해집니다. 여러분, 자존감은요, 남들이 나한테 매겨주는 성적표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이 잠잠해진 밤, 혼자 있는 방 안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고요하고 단단한 태도가 진짜 자존감인 거거든요. 이제 그 뺏겼던 스위치, 우리 손으로 직접 되찾아올 때가 됐습니다. 네 번째 파트, 당신만의 비하인드 씬입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진짜 이야기죠. 그 뺏긴 스위치를 다시 가져오려면요, 제일 먼저 시선을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내 인생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그냥 아주 화려하게 쫙 편집된 1분짜리 영화 예고편만 봅니다. 번듯한 결과물, 겉으로 웃고 있는 모습만 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 1분짜리 예고편 하나 만들려고 며칠 밤을 꼴딱 새웠는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진짜 꾹꾹 참아가며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았는지 말이에요. 그 고단했던 촬영장 속 날것의 땀방울과 눈물이라는 과정은 오직 그 길을 걸어온 여러분 자신만이 100% 온전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내 영화 전체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치열했던 무대 뒤 비하인드 씬과 숨겨진 노력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깊이 알아주어야 할 단 한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맞아요. 눈치채셨겠지만 그 영화의 유일한 관객이자 감독이고 주인공인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혹시 요즘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텅 빈 것 같으세요? 그거 내가 뭘 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았기 때문에 그만큼 깊은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타인의 박수는요, 그냥 살면서 주어지면 감사한 삶의 보너스 같은 거지 내 존재를 증명해주는 필수 조건이 결코 아니에요. 연말 보너스 안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피땀 흘려 일했던 경력 자체가 사라지거나 가짜가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나를 안아주는 세 단계, 드디어 구체적인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밖으로만 맴돌던 그 간절한 시선을 내 안으로 부드럽게 거두어드릴 차례입니다. 책에서 제안하는 치유의 세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 셀프 인정. 둘째, 과정 사랑하기. 셋째, 완벽주의 벗어나기입니다. 엄청 거창해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이 단순한 세 가지가 굳어버린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사르르 녹여주는 진짜 강력한 해독제 역할을 한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셀프 인정 습관 들이기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남들한테는 진짜 한없이 관대하면서 유독 자기 자신한테는 회초리를 너무 가혹하게 들어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딱 누워서요, 누군가에게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내 입으로 직접 나한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진짜 수고 많았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잘 참아냈어. 내 귀에 울리는 이 다정하고 조용한 혼잣말 하나가 밖에서 듣는 100마디 칭찬보다 훨씬 더 깊숙이 영혼을 토닥여 줄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남의 인정에 목매는 이유가 결국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집착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결과라는 게 참 내 맘 같지 않게 운이나 상황에 크게 좌우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내가 쏟아부은 땀방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단련된 의지와 경험, 즉 과정만큼은 누가 절대 못 뺏어가는 내 겁니다. 당장 남들이 박수칠 만한 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이미 훌쩍 성장했거든요. 나의 진짜 재산은 바로 그렇게 성장해버린 나 자신인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우리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완벽주의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해야 하면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환상을 많이 가지시죠? 근데 결점 하나 없는 로봇 같은 완벽한 인간은 세상 천지에 없어요. 여러분의 작은 실수들, 가끔 보여주는 서툰 모습, 그런 부족함들조차 나라는 고유한 작품을 구성하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사과에 흠집 조금 나타고 그 달콤한 맛이 변하지 않듯이 실수 좀 했다고 여러분의 진짜 가치가 깎이는 건 절대 아니니까 언제나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남들은 다 몰라준다고 해도 나는 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눈물겹게 꾹꾹 참아가며 애썼는지 진짜 다 알고 있어. 응? 그거면 됐어. 그거면 정말 충분해. 여러분, 이 문장을 지금 마음속으로 천천히 한번 곱씹어 보세요. 억눌렸던 어떤 뜨거운 감정이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스르륵 녹아내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타인의 박수소리에 매달리지 않는 삶이라는 건요, 깊은 산속에 홀로 피어난 들꽃 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등산객이 어머 예쁘다 하고 사진을 안 찍어줘도 나비들이 막 날아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꽃은 정해진 계절이 딱 오면 자기가 가진 온 힘을 다해서 너무나 눈부시게 피어나고 자기만의 향기를 뿜어내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누구 하나 알아봐주지 않아도 칭찬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지 않아도 오늘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면서 살아낸 여러분의 가치는 그 자체로 이미 찬란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따뜻한 칭찬 한마디를 기다리며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기다림 가볍게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바깥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박수 소리를 찾아 헤매는 대신에요. 조용히 눈을 감고 내 가슴 속에서 생명력 넘치게 뛰고 있는 나의 심장 소리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겠어요? 그 심장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쉼없이 말해주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정말 훌륭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긴 시간 평온하고 느린 호흡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인도사의 역사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